서윤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킨 거야. 손이 멈췄다. 편지 한 줄을 읽는데 숨이 막혔다. 엄마 글씨였다. 하지만 날짜는 20년 전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무슨, 왜 지금? 서유는 35살이었다. 영상 편집 프리랜서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원룸 책상 앞에 앉아 하루 14시간씩 모니터만 들여다봤다. 외로웠다. 하지만 외롭다고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혼자야. 그게 서윤의 말버릇이었다. 오늘도 택배 상자 몇 개가 문 앞에 쌓여 있었다.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냥 발로 밀어 구석에 쌓아뒀다. 그런데 오후 4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요. 문을 열자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택배 기사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봉투는 낡았다. 모서리가 해져 있었고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발신인은 해솔 요양원. 뭐지? 요양원? 서유는 봉투를 들고 책상으로 돌아왔다. 천천히 뜯었다. 그 순간 툭 뭔가 떨어졌다. 책상 위로 동백꽃잎 하나가 떨어졌다. 말라 있었지만 색은 여전히 진했다. 이건 서윤의 손이 떨렸다. 편지를 꺼냈다. 글씨는 엄마 것이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랍니다. 서윤은 편지를 펼쳤다. 첫 줄이 보였다. 서윤아, 엄마야. 눈물이 났다. 아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돼. 울 이유가 없어. 서윤은 엄마를 미워했다. 아니, 미워한다고 생각했다. 15살 때였다.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다. 잠깐 다녀올게.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전화도 안 받았다. 문자도 답이 없었다. 서윤은 혼자 남았다. 고등학교를 혼자 다녔다. 대학도 혼자 갔다.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며 학비를 벌었다. 어차피 엄마는 날 버렸어.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 그런데 지금 20년 전 날짜의 편지가 왔다. 왜 지금? 편지를 더 읽었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지킨 거야. 엄마가 곁에 있으면 너는 위험했어. 그날 밤을 기억하니? 비 오던 밤. 엄마가 너를 안고 뛰던 밤. 미안해. 엄마는 너를 사랑해. 글씨가 흔들려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거의 번져 있었다. 서윤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왼쪽 손목에 오래된 흉터가 쑤셨다. 그날 밤 기억이 떠올랐다. 어렴풋했지만 비 오는 소리, 문 잠기는 소리, 누군가의 고함, 그리고 엄마의 팔이 서윤을 감싸던 느낌. 뭐였지? 그게 뭐였지? 서윤은 동백꽃잎을 집어들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꽃잎은 가벼웠다. 하지만 무거웠다. 왜 동백꽃? 서윤은 봉투를 다시 봤다. 발신인 주소가 적혀 있었다. 해솔 요양원, 경기도 외곽. 요양원. 엄마가 거기 있는 건가? 서윤은 20년 동안 엄마를 찾지 않았다. 찾고 싶지 않았다. 아니,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날 버린 사람인데. 하지만 지금은 왜 20년 전 편지가 지금 온 거지? 궁금했다. 아니, 궁금한 게 아니었다. 화가 났다. 왜 이제야? 서윤은 노트북을 켰다. 해솔 요양원을 검색했다. 사진 몇 장이 나왔다. 오래된 건물이었다.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다. 리뷰는 별로 없었다. 내일 가봐야겠다. 서윤은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동백꽃잎을 편지 사이에 끼웠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 넣었다. 손톱을 뜯었다. 버릇이었다. 불안할 때마다 손톱을 뜯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유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요양원으로 갔다. 외곽이었다. 건물은 낡았지만 깨끗했다. 정원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동백나무였다. 저기, 서유는 입구로 들어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로비에 데스크가 있었다.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셔츠가 각 잡혀 있었다. 구두가 번들거렸다. 미소는 얇았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서유는 봉투를 꺼냈다. 여기서 편지가 왔는데요. 제 엄마, 여기 계신가요? 남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성함이 김미선이요. 남자는 컴퓨터를 봤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계십니다만, 면회는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요? 규정상 환자 보호를 위해서요. 규정? 서유는 눈살을 찌푸렸다. 제가 딸인데요.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도 필요하고요. 남자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차가웠다. 서유는 신분증을 꺼냈다. 여기 있어요. 남자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천천히 확인했다. 너무 천천히. 김서윤 씨, 맞으시네요. 하지만 오늘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면회 시간이 언제인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었다. 그럼 수요일에 올게요.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박성호 원장. 서유는 명함을 받았다. 왜 이렇게 까다롭지? 편지는 왜 보낸 건가요? 박성호의 표정이 또 변했다. 편지요? 네, 이거요. 서유는 봉투를 보여줬다. 박성호는 봉투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아, 환자분 물건을 정리하다가 발송된 것 같네요. 20년 전 편지인데 왜 지금 보낸 거죠? 저희가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죄송합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미안해 보이지 않았다. 서유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뭔가 숨기고 있어. 엄마 상태는 어떤가요? 치매가 있으십니다. 기억이 많이 흐릿하세요. 그래도 딸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글쎄요. 보장은 못 드립니다. 박성호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서유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수요일에 올게요. 예약 전화 부탁드립니다. 서유는 돌아섰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저기요. 돌아보니 젊은 여자였다.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다. 28살쯤 돼 보였다. 네. 혹시 김미선 환자분 딸이세요? 네, 맞는데요. 여자는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잠깐만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네.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자는 명찰을 가리켰다. 유나. 저 유나예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유나는 서윤의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줬다. 그리고 빠르게 사라졌다. 서윤은 쪽지를 펼쳤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은 왜? 서윤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요양원을 나왔다. 정원을 지나가는데 동백나무가 보였다. 꽃이 몇 송이 피어 있었다. 서윤은 나무 앞에 멈춰 섰다. 엄마, 왜 동백꽃을 편지에 넣은 거야? 꽃을 보니 어렸을 때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옛날 집 정원에도 동백나무가 있었다. 엄마가 꽃을 따서 서윤 머리에 꽂아줬다.
우리 서윤이 예쁘다. 그때 엄마는 웃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서윤은 동백꽃을 만졌다. 부드러웠다. 하지만 곧 손을 뗐다. 아냐. 지금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야. 서윤은 요양원을 뒤돌아봤다. 2층 창문 하나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박성호였다. 그는 서윤을 보고 있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서윤은 시선을 피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수요일, 꼭 엄마를 만나야 해. 그날 밤,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다시 꺼냈다. 동백꽃잎도 함께 책상 조명 아래에서 천천히 읽었다. 그날 밤을 기억하니? 기억. 서윤은 눈을 감았다. 어렸을 때로 돌아갔다. 비가 왔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아니, 발로 찼다. 쾅, 쾅. 엄마가 서윤을 안았다. 숨어 있어. 엄마가 해결할게. 서윤은 장롱 안에 숨었다. 틈새로 봤다. 문이 열렸다. 남자가 들어왔다. 아빠. 아니, 아빠가 아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 목소리가 거칠었다. 돈 내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어디 숨겼어? 남자는 집을 뒤졌다. 엄마가 막으려 했다. 남자가 엄마를 밀쳤다. 엄마가 넘어졌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을 막았다. 엄마. 그 후로 기억이 끊겼다. 다음 날 아침 엄마와 서윤은 집을 떠났다. 엄마 어디가? 안전한 곳으로. 하지만 안전한 곳은 없었다. 몇 달 후 엄마가 사라졌다. 서윤은 혼자 남았다. 그게 그날 밤이었구나. 서윤은 눈을 떴다. 편지를 다시 봤다. 엄마가 곁에 있으면 너는 위험했어. 위험? 누구한테? 서윤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남자는 누구? 엄마는 왜 사라졌나? 왜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나? 왜 편지가 지금 왔나? 원장 박성호는 왜 면회를 막나? 유나는 왜 도와주려 하나? 질문이 쌓였다. 답은 없었다. 서윤은 손톱을 뜯었다. 불안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월요일 밤, 서윤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김서윤이에요. 금요일에 요양원에서 만났던. 아,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밝았다. 하지만 조심스러웠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퇴근했어요. 말씀하세요. 서윤은 심호흡을 했다. 엄마,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치매가 있으세요. 대부분의 기억이 흐릿해요. 대부분이요? 네. 하지만 가끔 특정한 걸 보면 잠깐 또렷해지세요. 특정한 게 뭔데요? 유나가 잠시 말을 멈췄다. 동백꽃이요. 서윤의 심장이 뛰었다. 동백꽃? 네. 정원에 동백나무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가끔 거기 앉아 계세요. 꽃을 만지시면서요. 그럼 저를 기억하실까요? 글쎄요. 확실하진 않아요. 서윤은 편지를 떠올렸다. 동백꽃잎. 20년 전의 글씨. 왜 하필 동백꽃이지? 저기요, 유나 씨. 네. 편지 말인데요. 20년 전에 쓴 편지가 왜 지금 온 건지 아세요? 유나가 또 침묵했다.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환자분들 물건을 자주 정리하거든요. 폐기 규정이라고 하면서요. 폐기요? 네. 오래된 편지나 물건들을 버린다고. 서윤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편지가 더 있었다는 건가? 혹시 제 엄마 물건 중에 편지가 더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창고에 환자분들 물건이 보관돼 있거든요. 창고요? 네. 하지만 원장님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가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또 규정. 유나 씨. 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유나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은요. 어머니가 저한테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어요. 은혜요? 네. 제가 간호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일은 길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서유는 놀랐다. 그런 일이. 그래서 제가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편지 상자 있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상자요? 네. 동백 리본으로 묶인 상자요. 창고 깊숙한 곳에 있어요. 서윤의 손이 떨렸다.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원장님이 CCTV로 감시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잠깐만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유나는 생각하는 듯 조용했다. 수요일 면회 오시죠? 네. 그날 제가 창고 열쇠를 빌려놓을게요. 면회 끝나고 화장실 간다고 하시고 제가 안내할게요. 괜찮겠어요? 원장이. 제가 조심할게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요. 서유는 눈물이 났다. 고마웠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수요일에 봬요. 전화가 끊겼다. 서유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 수요일, 엄마를 만나고 편지를 찾는다. 수요일 오후 2시, 서유는 요양원에 도착했다. 로비에 박성호가 있었다. 어서 오세요, 김서윤 씨. 예약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정상 30분만 면회 가능합니다. 네. 박성호는 복도를 안내했다. 2층 203호. 문을 열었다. 작은 방이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의자. 창가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다. 흰머리, 등이 굽어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면회 오셨어요. 박성호가 말했다. 노인이 천천히 돌아봤다. 서유는 숨이 멎었다. 엄마였다. 20년 만에 보는 엄마. 주름이 깊었다. 눈은 흐릿했다. 하지만 엄마였다. 어머니, 딸이에요. 박성호가 말했다. 엄마는 서윤을 봤다. 표정이 없었다. 딸, 목소리가 가늘었다. 네, 엄마. 저 서윤이에요. 서윤은 다가갔다. 엄마는 서윤을 빤히 봤다. 날 알아볼까?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서윤의 가슴이 무너졌다. 날 잊은 거야? 박성호가 말했다. 치매라 기억이 안 좋으세요.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박성호는 나갔다. 문이 닫혔다. 서윤과 엄마만 남았다. 서윤은 의자를 끌어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저예요. 서윤이. 엄마는 창밖만 봤다. 서윤, 누구지? 서윤은 눈물을 참았다. 어떻게 하지? 그때 서윤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동백꽃잎이 끼워진 편지. 엄마, 이거 봐요. 엄마에게 동백꽃잎을 보여줬다. 엄마의 눈이 멈췄다. 꽃잎을 봤다. 손이 천천히 올라갔다. 꽃잎을 만졌다. 이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백. 네, 엄마. 동백꽃이에요. 엄마가 편지에 넣어준 거예요. 엄마는 꽃잎을 손바닥에 올렸다. 눈물이 났다. 서윤? 서윤의 심장이 뛰었다. 네, 엄마. 저 서윤이에요. 엄마가 서윤을 봤다. 눈이 잠깐 맑아졌다. 서윤. 우리 서윤이. 엄마의 손이 서윤의 뺨을 만졌다. 많이 컸구나. 엄마. 서윤은 울었다.
20년 만에 엄마 손을 느꼈다. 따뜻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울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엄마, 진짜 엄마야. 하지만 순간은 짧았다. 엄마의 눈이 다시 흐려졌다. 누구? 엄마, 저 서윤이에요. 서윤. 누구지? 엄마는 다시 창밖을 봤다. 서윤은 무너졌다. 다시 잊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동백꽃잎을 다시 보여줬다. 엄마, 이거 봐요. 동백꽃. 엄마는 꽃잎을 만졌다. 또 잠깐 맑아졌다. 동백. 정원. 네, 엄마. 우리 집 정원에 동백나무 있었죠? 서윤. 서윤이가 좋아했어. 맞아요, 엄마. 저 좋아했어요. 엄마는 미소 지었다. 짧은 미소. 그리고 다시 흐려졌다. 서윤은 깨달았다. 동백꽃이 엄마를 깨우는 열쇠구나. 30분이 지났다. 박성우가 문을 열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규정이 있습니다. 서윤은 일어섰다. 엄마를 봤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만 봤다. 서윤은 나왔다. 복도에서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셨어요? 동백꽃 보여드렸더니 잠깐 절 알아보셨어요. 다행이네요. 유나는 주위를 살폈다. 지금 원장님이 1층에 계세요. 지금 가요. 어디로요? 창고요. 유나는 서윤의 손을 잡고 복도 끝으로 갔다. 계단을 내려가 지하로 갔다. 좁은 복도, 형광등이 깜빡였다. 여기에요. 유나는 열쇠로 문을 열었다. 창고였다. 선반이 가득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다. 먼지가 많았다. 오래된 냄새가 났다. 있다. 유나가 외쳤다. 선반 깊숙한 곳. 상자 하나. 리본으로 묶여 있었다. 동백무늬 리본. 서윤은 상자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리본을 풀었다. 뚜껑을 열었다. 안에 편지들이 가득했다. 수십 통, 모두 같은 글씨, 엄마 글씨. 서윤은 편지 하나를 꺼냈다. 날짜를 봤다. 2005년 3월 15일. 또 다른 편지. 2006년 3월 15일. 또 다른 편지. 2007년 3월 15일. 매년 같은 날짜. 서윤의 생일. 엄마가 매년 편지를 썼어? 편지를 펼쳤다. 서윤아, 생일 축하해. 엄마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너를 생각해. 미안해. 곁에 없어서.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지키고 있어. 언젠가 이 편지가 내 손에 가면 좋겠어. 사랑해. 글씨가 떨렸다. 눈물 자국이 있었다. 서윤은 다른 편지들도 펼쳤다. 모두 비슷했다. 사과, 그리움, 사랑. 20년치. 왜? 이 편지들이 안 왔지? 유나가 말했다. 원장님이 막았을 거예요. 왜요?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환자분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걸 봤어요. 서윤은 분노가 치밀었다. 편지를 막았다고? 왜 그런 짓을? 돈 때문일 수도 있어요. 돈? 환자 가족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원장님이 그 사람들한테 뭔가 거래를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서윤은 편지 상자를 꽉 안았다. 누가 엄마 편지를 막은 거야? 유나 씨, 이거 가져가도 돼요? 원래는 안 되지만. 가져가세요. 제가 원장님한테 뭐라고 할게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창고를 나왔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박성우가 서 있었다. 뭐 하는 겁니까? 목소리가 차가웠다. 저기,
원장님, 환자분 물건을. 유나가 말하려 했지만 박성호가 끊었다. 창고는 허가 없이 못 들어갑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서윤이 나섰다. 이게 제 엄마 편지예요. 제가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죠? 환자 물건은 요양원 관리 대상입니다. 폐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기요? 이건 제 엄마가 저한테 쓴 편지예요. 규정상. 규정. 대체 왜 이 편지들이 저한테 안 온 건데요? 서윤의 목소리가 커졌다. 박성호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행정상 실수였습니다. 20년 동안 실수요? 박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윤은 편지 상자를 꽉 안았다. 이거 가져갈 거예요. 막지 마세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왜 편지가 안 왔는지 조사하겠으니까요. 서윤은 박성호를 지나쳐 계단을 올라갔다. 유나가 따라왔다. 박성호는 그들을 노려봤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왔다. 편지 상자를 책상에 올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하나씩 펼쳤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24년, 20년치 모든 편지에 동백꽃잎이 끼워져 있었다. 서윤은 울었다. 엄마, 매년 나한테 편지를 썼구나. 편지를 읽었다. 서윤아, 20살 생일 축하해. 대학 갔니? 엄마는 내가 잘 지내길 바라. 미안해. 곁에 없어서. 하지만 엄마는 언제나 너를 생각해. 서윤아, 25살 생일 축하해.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미안해. 늘 미안해. 서윤아, 30살 생일 축하해. 엄마는 이제 기억이 흐릿해. 하지만 너는 잊지 않아. 사랑해. 마지막 편지. 서윤아, 35살 생일 축하해. 이 편지가 내 손에 갈 수 있을까? 엄마는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믿어.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늦어서 미안해. 사랑해. 서윤은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 20년. 엄마는 20년 동안 편지를 썼다.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다. 누가 막은 거야? 서윤은 노트를 꺼냈다. 박성호 원장이 편지를 막았다. 돈 때문이라고 했다. 누가 돈을 줬나? 엄마를 위협한 사람? 그날 밤 남자? 서윤은 휴대폰을 꺼냈다. 인터넷 검색. 김미선 사건. 아무것도 안 나왔다. 해솔 요양원 논란. 몇 개 기사가 나왔다. 환자 학대 의혹. 재정 비리 의혹.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서윤은 유나에게 전화했다. 유나 씨, 혹시 엄마가 요양원에 온 이유를 아세요?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남자가 데려왔다고 들었어요. 남자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비용을 다 냈다고 해요. 이름은요? 기록에 없어요. 익명 후원자라고만.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누구지? 유나 씨, 제가 엄마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원장님 허락 없이는. 제발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나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제가 몰래 복사해 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다. 서윤은 편지들을 다시 봤다. 며칠 후 서윤은 유나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서윤 씨, 기록 복사했어요. 만나요. 두 사람은 요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유나는 봉투를 건넸다. 이게 어머니 기록이에요. 서윤은 봉투를 열었다. 서류 몇 장? 입원 기록. 입원일 2019년 8월 12일. 입원 사유침해 초기 증상. 보호자 익명. 비용 납부 전액 선납 익명 후원자.
서윤은 눈살을 찌푸렸다. 익명 후원자. 누구지? 유나가 말했다. 더 조사해봤어요. 원장님 통장 기록을 몰래 봤는데. 뭐가 있었어요? 매달 거액이 들어와요. 익명 계좌에서요. 얼마나요? 500만 원씩? 서윤은 숨이 막혔다. 500만 원? 요양원 비용이 그렇게 비싸요? 아니요. 보통은 200만 원 정도예요. 나머지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입막음 비용 같아요. 입막음? 네. 편지를 막고 면회를 제한하고 어머니를 격리하는 대가요. 서윤은 주먹을 쥐었다. 누가 그런 짓을? 혹시 그 계좌 주인 알 수 있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유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어머니가 처음 입원하실 때 작성한 서류예요. 보호자 서명란이 있어요. 서윤은 서류를 봤다.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이름은 알아볼 수 없었다. 흘려 쓴 글씨. 이게 누구지? 서윤은 사진을 찍었다. 고마워요, 유나 씨. 제가 조사해 볼게요. 조심하세요. 원장님이 서윤 씨를 경계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서윤은 카페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서명을 확대해 봤다. 천천히 글자를 추적했다. 이건 기억, 지읒, 히읗, 강제요? 강제요? 누구지? 서윤은 인터넷을 검색했다. 강제요? 수십 명이 나왔다. 하지만 엄마와 연결될 만한 사람은 없었다. 단서가 부족해. 서윤은 편지들을 다시 펼쳤다. 20년치 편지. 천천히 읽었다. 그 중 하나. 서윤아, 엄마는 그 사람에게서 너를 지켰어. 그 사람은 위험해. 절대 너를 찾지 못하게 해야 해. 그래서 엄마가 멀리 떠난 거야. 그 사람. 강제요? 또 다른 편지. 그날 밤 그 사람이 돈을 요구했어. 엄마가 없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서윤은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강제혁이 엄마를 위협했다. 엄마는 서윤을 지키려고 떠났다. 강제혁은 엄마를 요양원에 넣고 입을 막았다. 편지를 차단하고 서윤과의 만남을 막았다. 왜 그런 짓을? 서윤은 더 조사했다. 옛날 신문 기사, 강제혁으로 검색, 2004년 기사, 강제혁 씨 사업 실패로 거액 빚 더하나, 2005년 기사, 강 씨 불법 대부업 혐의로 조사. 서윤은 날짜를 봤다. 2005년, 엄마가 사라진 해. 이 사람이다. 서윤은 더 파고들었다. 강제혁의 현재 주소 찾았다.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 지금은 부자네. 서윤은 결심했다. 직접 만나야겠다. 다음 날 서윤은 강제혁의 아파트로 갔다. 경비에게 물었다. 강제혁 씨 계신가요? 누구세요? 딸입니다. 경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딸, 강 씨는 자녀가 없는 걸로. 제 엄마가 강 씨와 아는 사이였어요. 꼭 만나야 해요. 경비는 전화를 걸었다. 강 씨, 면회 오셨는데요. 딸이라고. 잠시 후 올라오래요. 1500이요. 서윤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60대 중반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차가웠다. 누구요? 김미선 씨 딸 김서윤입니다. 강제혁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제 엄마 아시죠? 김미선. 강제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들어와요. 서윤은 들어갔다. 거실은 넓었다. 고급 가구들. 큰 창문. 강제혁은 소파에 앉으라고 했다. 차라도? 됐어요.
바로 물어볼게요. 서윤은 서류를 꺼냈다. 입원 기록, 서명. 이거 당신 서명 맞죠? 강재혁은 서류를 봤다. 표정이 변했다. 어떻게 이걸? 왜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넣었어요? 왜 편지를 막았어요? 강재혁은 한숨을 쉬었다. 앉아요. 얘기가 길어요. 싫어요. 서서 들을게요. 강재혁은 창밖을 봤다. 20년 전 나는 사업에 실패했어요. 알아요. 기사 봤어요. 당신 엄마한테 돈을 빌렸어요. 많이요. 얼마나요? 3억. 서유는 숨이 멎었다. 3억?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협박했어요. 당신을 데려가겠다고. 서윤의 손이 떨렸다. 뭐라고요? 미안해요. 그땐 미쳤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떠난 거예요? 네. 엄마가 당신을 지키려고 나를 피해 도망쳤어요. 서윤은 눈물이 났다. 엄마가 날 지키려고. 그럼 왜 요양원에 넣었어요? 10년 전쯤 우연히 엄마를 봤어요. 길거리에서. 어떻게?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어요. 혼자 헤매고 있더라고요. 강재혁은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넣고 비용을 댔어요. 그럼 왜 편지를 막았어요? 강재혁이 말을 멈췄다. 당신이 알게 되면 나를 고소할까봐. 뭐라고요? 협박죄, 공갈죄, 다 성립돼요. 감옥 갈 수도 있었어요. 서유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서 20년 동안 엄마와 저를 갈라놓은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서유는 주먹을 쥐었다.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당신 때문에 엄마가 20년을 혼자 살았어요. 저도 혼자 살았어요. 알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요? 지금 당장 요양원 가서 원장한테 진실을 말해요. 그럼 나는 감옥 가는 게 당연하죠.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봐요. 강재혁은 고개를 숙였다. 오랜 침묵. 알겠어요. 가겠어요. 지금 당장요. 네. 강재혁은 일어섰다. 재킷을 입었다. 두 사람은 함께 요양원으로 갔다. 요양원 로비. 박성호가 서윤을 보고 놀랐다. 왜 또? 서윤은 강재혁을 가리켰다. 이분이 할 말이 있대요. 강재혁은 박성호를 봤다. 박 원장, 그동안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박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를? 편지 차단, 면회 제한. 다 제가 시킨 거예요. 돈도 제가 댔고요. 강 씨, 이제 그만해요. 김미선 씨 딸이 진실을 알았어요. 박성호는 서윤을 봤다. 이건 규정상, 규정 그만하세요. 서윤이 소리쳤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돈 받고 엄마 편지를 막았잖아요. 박성호는 말문이 막혔다. 저는 그냥 돈 받고 사람 인생 망쳤으면서. 서윤은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당장 엄마 면회 제한 풀어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박성호는 땀을 흘렸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기록 전부 저한테 주세요. 숨긴 거 없이. 네. 박성호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다. 여기 있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받았다. 강재혁이 말했다. 서윤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비용을 계속 대는 것뿐이에요. 비용은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당신한테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세요. 강재혁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서윤은 유나를 찾았다.
유나 씨, 엄마 만날 수 있어요? 네, 지금 가요. 203호. 서윤은 문을 열었다. 엄마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동백나무를 보고 있었다. 엄마. 엄마가 돌아봤다. 누구? 서윤은 다가갔다. 가방에서 편지 상자를 꺼냈다. 엄마, 이거 봐요. 상자를 열었다. 편지들이 가득. 동백꽃잎들. 엄마는 편지를 봤다. 손이 떨렸다. 이건 엄마가 저한테 쓴 편지예요. 20년치.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윤? 네, 엄마. 저 서윤이에요. 서윤은 편지 하나를 펼쳤다. 서윤아, 생일 축하해. 엄마는 너를 사랑해. 천천히 읽었다. 엄마는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서윤은 다음 편지를 읽었다. 서윤아, 엄마는 너를 잊지 않았어. 또 다음 편지. 서윤아, 미안해. 곁에 없어서. 20년치 편지를 하나씩 읽었다. 엄마는 울었다. 서윤도 울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마지막 편지. 서윤아, 늦어서 미안해. 사랑해. 서윤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늦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는 서윤을 봤다. 눈이 잠깐 맑아졌다. 서윤. 우리 서윤이. 엄마의 손이 서윤의 뺨을 어루만졌다.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엄마는 동백꽃잎 하나를 집었다. 서윤 손바닥에 올려놨다. 동백. 엄마가 너한테. 네, 엄마. 동백꽃 받았어요. 전부 다. 엄마는 미소 지었다. 작은 미소. 늦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도착했어요. 엄마 사랑, 제게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껴안았다. 20년 만에 포옹. 따뜻했다. 6개월 후. 서윤은 매주 수요일마다 요양원을 찾았다. 편지를 읽어줬다. 동백꽃을 가져왔다. 엄마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동백꽃을 보면 잠깐 맑아졌다. 서윤? 네, 엄마. 저예요. 그 짧은 순간들이 서윤에게는 전부였다. 서윤은 요양원 정원에 의자를 하나 더 놨다. 엄마 옆에 앉았다. 동백나무를 함께 봤다. 엄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서윤은 작은 노트를 꺼냈다. 엄마와의 약속, 매주 수요일 방문하기, 편지 한 통씩 읽어주기, 동백꽃 가져오기, 라디오 틀어주기, 손 잡아주기. 서윤은 엄마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창밖을 봤다. 동백꽃이 피고 있었다. 바람에 꽃잎이 떨어졌다. 서윤은 떨어진 꽃잎을 주었다. 엄마 손에 올려놨다. 엄마가 미소 지었다. 아주 작은 미소.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내레이션. 사랑은 늦게 와도 도착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20년이 걸렸지만 엄마의 사랑은 결국 서윤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사랑도 엄마에게 닿았습니다. 늦은 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